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차례로 인터뷰를 할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짚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그 두 자녀의 편입학 의혹, 그다음에 아들의 병역 의혹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총평을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제 시간 벌기를 위한 면피성 회견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편입학 문제랑 병역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 건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 사안의 문제가 몇 가지나 되는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들이 계속해서 단독을 달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대충 이렇게 딱 뭉치고 넘어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고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지명 철회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고위 관료로서의 부적합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률 위반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잇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원들이 자료 요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인수의 배현진 대변인이 전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보면 팩트를 강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석을 하면 아직은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마치 본인이 법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지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기했던 수많은 팩트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눈 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보면 지난번 청와대 이전 문제 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계셔서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참 그 난관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두 자녀의 편입 문제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의혹을 계속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내지 증거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는 이제 구술평가에서의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2차에서의 그 심사이고요. 1차 심사에서는 보면 서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평가가 점수가 꽤나 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류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알 길이 없고 실제로 제가 경북대 지난주 금요일에 방문을 해서 이 서류평가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은 뭐 몇 퍼센트, 뭐 전직 뭐 교수들의 평가는 몇 퍼센트 등등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북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아침 10시 정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자료 요청에 다 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퇴근해야 돼서 줄 수 없다. 또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월요일부터 자료 제공하겠다. 이게 무슨 반장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의 공직자 그리고 장관, 보건복지의 그 최고 수장을 뽑는 일인데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유감스럽죠. 자, 그러면 서류평가에서 이제 핵심적인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게 봉사활동이잖아요. 네. 경북대 병원에서의 봉사활동.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 그 봉사활동 과정에서 이른바 아버지의 뒷배가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확인해야 될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학점의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뭐 꽤나 여러 시간, 40시간.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면 59시간, 한 60시간가량 되는 건데 그러니까 5일로 나누면 하루에 12시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논문까지도 공저자로 올라갈 정도로 논문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어서 그냥 단순히 봉사활동 VMS에 들어가서
그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짚어주든지 아니면 증거를 제시하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면 이제 40시간 하루 8시간씩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한 그 시점으로 보면 1월과 7월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학 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업하고 병행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명하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팩트에 부정이 없더라면 본인이 더 나서서 봉사활동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제출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의혹의 핵심은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구술 면접 평가에서 뭐 누가 만점을 줬고 누가 최고점을 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세 개의 고사실에서 그 구술 평가가 있었는데 네. 참 희한하죠. 1고사실에서는 17, 19, 17. 2고사실에서는 17, 17, 17점인데 네. 3고사실에서만 유독 20, 20, 20 모두 다 만점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딸이 그 탈락했던 사람하고의 그 점수 차이를 보면은 6.8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합격을 한 것인데 만약에 3고사실에서 모두 다 만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 만점 점수가 아니었더라면 예. 하는 가정이 자꾸 드는 거고요. 마침 또 3고사실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이 경북대 의대 부학장 그리고 정 후보자 논문을 함께 집필했던 공저자 2명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빠 친구들이 면접을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균형된 인식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1고사실, 제2고사실, 제3고사실 있지만 네. 문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제1, 2 고사실에서는 약간 예상 문제에서 빗겨놨지만 마침 제3 고사실에 내가 준비했던 거 딱 찍어서 했던 족보에 나왔던 게 딱 나왔다. 그래서 시험 잘 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삼고사실에 있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경북대 총장이었던 정호영 이 병원장과 잘 아는 지인이었던 건가. 하필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 병원장의 자녀가 예. 그 병원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 내에서도 이해 충돌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누구나 돈이 있으면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 회사 사장님 자녀들이 회사에서 시험을 보면 그거는 반드시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그거를 좀 하지 않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었을 때 두 자녀 모두 편입학을 시험을 봤으며 거기에 합격을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딸 말고 아들도 네. 고술 평가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게 19점인데 이 19점을 준 교수가 정호영 후보자하고 세 편의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자. 네. 또 이런 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딸의 경우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서류 전형부터 해가지고 구술 네. 면접까지 이거 블라인드 전형이 아니었었어요? 글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블라인드였더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이 나올 텐데 예. 아직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저도 확인한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좀 어차피 이게 블라인드 전형이었는지 아닌지 이것도 좀 봐야 이제 판단 요인 중에 하나로 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들의 그 병역 판정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척추 협착증 이 진단을 받아서 4급 공익으로 이제 그 바뀌었다 이건데 여기에도 의혹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요. 예. 그 아파서 병원을 갈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갈 수 있죠.
하지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떼는데 왜 하필 굳이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계시는 경북대 병원에서 했을까? 근데 그 후보자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 주장은 그 병부청 지정병원이었기 때문에 경북대 병원에서 뗀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하지만 결국은 경북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병무용 진단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추간판 탈출 증세로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불과 몇 달 후에는 환자 이송과 같은 봉사활동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군대는 누가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았죠. 또 예전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단마진. 그죠. 단마진 때문에 면제받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장의 자녀는 척추협착을 받아서 2급이었던 사람이 4급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현역은 그럼 누가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소견서를 제가 직접 안 봐서 좀 그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좀 지장이 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병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다 이런 소견이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게 다예요? 네,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일상생활을 누구나처럼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2급이 아니고 4급입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좀 아까 잠깐 또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5년 동안의 진료비 내역을 보니까 다 토탈 진료비 15만 원이던데 그럼 거의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느냐 소견하고 이게 궁금해서 한번 좀 확인차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증상이 있었던 거라면 왜 진료비가 그거밖에 안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증상이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면 왜 이 진단서에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군대를 공익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진단서를 끊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은 또 이제 뭐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뭔가 부정 채용 의혹도 지금 한 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좀 다 여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하고 본인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개인 의견을 피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하태경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은 정부 여당의 일원이신 거죠. 그러면 인수위가 됐든 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또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당 입장이 정리가 돼서 당선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될지 이것도 사실은 좀 관심사인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언제 처리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비밀이라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렇죠. 얘기하면 그게 전략입니까? 그렇죠라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궁금한데 힌트라도 어떻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전략은 노출되는 순간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